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12화 만리 고독행 환공의 총 1. 내가 전장에서 깨어난 것은 정확히 몇 날 며칠이 지난 후인지 몰랐다. 주변을 돌아보니 제국 군병들은 모두 군막을 해체해서 제국으로 돌아간 후였으니 말이다. 나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여 깨어났고 내 머리는 깨질 것 같이 무거웠으며 나는 주저앉은 후에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리고 구역질이 올라와 속에서 나온 무언가를 주변에 뱉어냈었다. 이때 내 주변에는 까마귀 떼가 내려앉아서 수많은 시체를 뜯고 있었다. 후후후후. 한번 생각해보라. 죽은 사자의 살이 까마귀에게 뜯긴 모습을 말이다. 청년인 나에게 이 참혹한 광경은 그야말로 참상 그 자체였다. 나는 한동안 헛구역질을 해댔고 분명한 것은 내가 여러 날 정신을 잃고 있어서 그런지 내 입에서 올라온 것은 약간의 쓴물이 전부였다. 시체들은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일부 시체는 백골이 보이기까지 하였으니 각각 노을이 진 하늘과 땅은 붉게 물들었으며 이제 일부 숲과 벌판은 떨어지는 해로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매우 진한 냄새, 이 냄새는 정말 고약하기 짝이 없었다. 그냥 일반인이 이곳에 있었다면 당연히 접근조차 하기 싫어했을 것인데 한 사람이 어깨에 무언가 메고 바닥에서 무언가 훑고 다니고 있었다. 허허, 그는 시체들 사이에서 까마귀를 쫓으며 다시 시체를 뒤지는 것 같았다. 이자의 눈을 보라. 눈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이는 반드시 탐욕의 눈빛일 것이다. 흐흐흐. 어떤 녀석들은 위기가 더러움이 번거로움이 기회요? 큰 부를 이루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모르지만 나는 너무 잘 알고 있구나. 여기 있는 녀석들만 잘 뒤지면 나는 제국에서 한몫 크게 잡을 수 있지. 하우 패거리의 정보를 은자 10냥을 주고 샀지만 녀석들의 정보는 매우 믿을만하지. 어라, 이놈 봐라. 이자의 복장은 그리 깨끗하지 못했다. 얼핏 보았다면 그저 거지 같은 차림으로 그냥 거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그는 현재 막대기로 죽은 자를 들추고 그 막대기를 이용하여 죽은 자의 옷을 들치어 흉측한 가슴을 드러낸 후에 죽은 자의 전낭을 찾았다. 요놈? 이 녀석은 생김새와 달리 그리고 차림은 일반 군병인 것 같은데 가진 전낭이 제법 묵직하구나. 흐흐흐흐. 어디 볼까? 툭! 이 낯선 자의 두 눈은 마치 튀어나올 것 같았으며 거지처럼 보이는 그가 가진 막대를 바닥에 놓아버렸다. 그리고 그는 이 냄새 나는 장소에서 홀로 기괴한 행동을 하였다. 바로 사자의 전낭을 수거하는 일.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사자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닌가. 허허, 이 주인공은 누구란 말인가. 어라! 이게 뭔가? 이놈? 이 개놈아! 전낭에 암기를 넣고 다니는 놈이 어디 있느냐? 휙 퍽 퍼 그는 매우 신경질적으로 발길질을 하였다. 물론 이미 죽어버린 자에게 화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연신 발길질하다가 잠시 멈추며 생각한다. 그의 고개와 눈은 하늘을 치켜 올렸다. 아니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우 패거리에게 이 물건을 팔아도 돈이 좀 되지 않을까? 제국 음지에는 살수문이 있으니 녀석들이라면 이 물건을 살 것이니 말이다. 녀석들은 암기라면 아주 환장하지 말이야.
이것도 좋구나.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제국 통영 철점만 있으니 내가 이것을 들고 다니는 것도 좋겠지만 이왕 수고하는 것에 은자나 금자를 건져야 보람이 있을 것인데 말이야. 이자는 바로 전쟁터를 돌아다니며 사자의 품을 뒤지는 전쟁터의 도둑 거지가 맞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자의 유품을 뒤져서 그들의 물건을 갈취하며 먹고 사는 사람이지 않은가. 이자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보았다. 그는 붉게 물든 하늘을 보았고 또한 홀로 상념에 사로잡혔으며 그의 눈에 우수가 가득하였다. 그나저나 소식에 의하면 이제 이곳 영과체는 더는 싸움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정보가 있는데 연, 조, 위, 제는 당분간 평화협정을 맺었다는 소식이지. 앞으로 당분간 수년은 전쟁이 없다는 것인데. 하지만 내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한에서 도망할 때 각 칠홍은 언제나 탐욕에 의해 서로 믿고 있지 않으며 언제나 한 가지 욕심만 채워주면 항상 서로 물고 뜯으려 한다는 것을 잘 알지.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것이 너희들의 관계일 것이다. 이 칠홍간 전쟁은 필연이다. 그렇지만 나는 식구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구나. 제길 하는 수 없다. 3년 전 한에서 도망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서 한과 초가 국지전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럴 게 아니라 당장 그리로 가서 사업을 이어나가야겠다. 화영이를 본 지도 3년이 넘었는데 내 첫사랑 화영이를 보면 되겠다. 한동안 혼잣말을 하였던 이 거지 같은 자는 다시 돌아다니며 사자들을 뒤지기 시작한다. 아유, 어떻게 된 것이 하나같이 이 제국의 군병이란 놈들은 높은 녀석이나 신분이 낮은 군병이나 하나같이 가진 것이 이렇게 없나? 제길, 하루 종일 내가 찾은 보물이 철전 300개 그리고 암기 주머니 성분을 알 수 없는 놀이개 2개. 오늘 일진이 정말 안 좋은데 어라. 그런데 주변에 붉은 노을빛이 비치고 실체버광 울긋불긋한 빛이 그의 눈에 들어온다. 어라? 이 강렬한 빛은? 하늘이 내게 금은 보화를 허락하려는가? 이 칠체보광은 참으로 신비로운 빛이로구나. 이러지 말고 빛을 확인해 볼까? 탁! 이 거지 같은 자는 탐욕스러운 얼굴을 하며 튀어갔고 그의 얼굴에 있었던 수염은 바람에 날렸다. 그는 그만큼 신속하게 달렸으며 척! 어디 보자. 머리 없는 사자라니. 그가 도착한 곳은 이 호원평야 제국의 주둔지 대장군막이 세워져 있었던 곳이었으며 머리 없는 사자라면 바로 대장군 양광이 아니겠는가. 인생이 다 그렇지만 권력 잃은 자의 예우도 차려주지 않고 제국은 물러났던 말인가. 이 양광의 사체는 이미 까마귀가 목 부분을 파먹었을 뿐 아니라 사지도 뜯겨서 더욱 빠른 속도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으며 특히 등 부위도 까마귀가 뜯어먹은 흔적에 구더기가 기어나와 돌아다니고 있었다.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이 사자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은 매우 화려했으며 노을빛에 물들어 신비한 빛을 내고 있었다. 스쓱 벌러덩 척. 거지같이 생겼던 인물이 들고 있었던 것은 바로 나무 막대기가 아니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바로 쇠꼬챙이와도 같이 생겼다. 그는 이 갈고리 꼬챙이를 이용하여 사자를 뒤집었다. 참으로 못된 녀석인가? 어떻게 가슴에 구멍이 나 있는가? 녀석은 수급이 잘리기 전에 이미 죽은 것 같구나. 이 거지 같은 자는 한동안 사체를 뒤졌고 얘라! 정말 세상 믿을 놈 하나 없구나. 화려한 갑옷을 걸치고 있어서 종감 나가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았건만 한 푼도 없구나.
실망의 눈빛이 된 거지는 수급 잃은 장수. 근처 수풀이 덮인 곳에서 약간의 신비한 빛을 보았다. 어라, 정말 어라이군. 저것은 또 뭔가. 거지는 눈을 비볐고 자신이 본 것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한 후 걸어갔다. 저벅, 저벅, 저벅. 휙휙, 휙휙, 휙휙. 쓱! 거지는 약간의 수풀을 헤치고 신비한 빛을 내는 물건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런 검에서. 역시 그가 발견한 것은 검이었는데 검집에 꽂혀 있었던 검이었다. 턱, 툭, 툭, 툭. 거지는 검집에서 묻어있는 흙을 손으로 털어냈으며 그리고 그는 그 검을 위에서 아래까지 눈을 가까이 댄 상태에서 자세히 살폈다. 또한 그는 눈이 커지며 눈에서 생기가 돌았다. 아, 이 검은 대단한 복음이구나. 비록 내가 검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검집만 보아도 매우 귀한 검이라 확인된다. 양광 대장군에게 하사한다는 제국의 국왕이라는 글귀가 검집에 자수되었다니. 스크롱! 거지는 드디어 검을 검집에서 빼어냈는데 검에서 빛이 번쩍했다. 오, 이는 아수라의 마광인가? 아님 창조주의 신광인가? 검에서 뿜어져 나온 빛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을 신비한 빛이었고 매우 유혹적이었다. 이놈! 정말 대단한 물건이군. 검신을 본 거지는 이미 이 검에 혼이 빼앗겼던가. 매혹적인 검신을 몽롱한 눈빛으로 한동안 보았다. 이때 까! 까마귀 울음에 거지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이런, 내가 지금 녀석에게 혼이 빼앗겼단 말인가? 녀석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능력도 있단 말인가? 사실 이 거지가 든 것은 마검도 신검도 될 수 있는 보검이었다. 고금 5대 신검인 총, 궐, 녹, 홀 그리고 마지막 간장막야. 물론 간장막야는 양과 음을 이루는 쌍검이지만 강호 태생기의 이 검들은 사람의 구전으로 내려온 전설이 깃든 고금 5대 신검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거지가 든 검은 과연... 아무튼 양광이라니. 그렇다면 머리 잃은 사자는 바로 호원평야. 제국에 주둔지 제국 병권의 통수권자였던 그 양광 대장군이란 말인가. 그런데 왜 양광의 검이 숲을 흙에 덮였던 말인가. 사실 이 양광의 검은 제국 우호장 양평 장군의 부하가 대장군막을 정리할 때 양광의 흔적을 지우라는 상관의 명으로 양광 대장군의 허리에 차고 있었던 검을 아무 생각 없이 숲으로 던졌기 때문에 지금 이 거지가 이곳에서 발견한 것이다. 허허, 만약 양평이 이 검의 비밀을 알고 있었더라면 절대로 이 검을 이런 곳에 던져지지 않았을 것인데 아마도 그가 검객이 아니라 창객이라 그랬을까? 아무튼 제국의 무사들인 일단의 무리가 앞으로 한 달 후에 이곳 호원평야를 샅샅이 뒤졌는데 아마도 이 검을 찾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이 검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란 말인가? 아, 검의 환공, 총이라 적혀 있구나. 내가 검에 대한 지식이 일자무식이지만 이 검은 정말 대단한 검일 것이다. 휙! 캉! 와! 거지의 출수는 옆에 있었던 성인 머리 하나만한 돌을 쳤는데 이 돌덩이는 깨끗하게 베었으며 쪼개진 단면이 매우 매끄러웠다. 수십 년 돌을 다루던 석공이라도 이렇게 돌을 다듬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그런데 더욱이 거지의 출수는 무공 한 자락 없는 일반 범인이 아무렇게나 돌을 내리친 모습이지 않은가. 고금 5대 신검은 강호 무림이 형성되기 이전에 전설을 따라 내려오는 절대 보검이었다. 제나라 환공의 총, 주나라 강태공의 궐, 상나라 말기 주문왕의 녹, 전국 칠홍시대 이전 춘추 5패 중 초나라 초장왕의 홀, 오왕 합녀의 명으로 만들어진 간장막야가 이 보검들이었다. 물론 간장막야는 양인 간장, 음인 막야 검으로 한 쌍인 보검이었으니. 허허, 그렇다면 지금
이 거지가 들고 있는 검이 바로 고금 5대 신검인 환공의 총이란 말인가. 아무튼 지금 거지의 눈빛은 악마의 유혹에 사로잡힌 탐욕의 눈빛이었다. 그는 세상을 얻은 얼굴이었다. 나는 오늘 정말 횡재했구나. 이 검을 하오 패거리에 가지고 가면 분명히 황금 만냥은 너끈히 받을 수 있겠군. 요즘 용병이나 무인이라고 돌아다니는 녀석들이 보검을 얻고자 하니 말이야. 한국으로 갈 때 화영이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재물이 좀 필요했는데 역시 황제 신농씨 복희씨는 나의 빈궁을 그냥 보시지 않는구나. 황제 언원이요, 감사드립니다. 흐흐흐흐. 거지는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과 잔잔한 웃음을 흘렸다. 흐흐흐흐. 허허, 이제 해가 완전히 저물겠구나. 이제 나의 안식처로 돌아가야겠다. 그렇다면 호야를 불러야겠구나. 전쟁터를 헤매는 거지 같은 인물은 잘 씻지 않아서 머리카락이 엉겨붙었고 그의 얼굴은 매우 깊은 주름이 있었다. 딱 봐도 나이 30을 넘어 40줄은 되어 보였다. 그 주름의 때가 가득하여 한 달 정도 씻지 않으면 이런 얼굴일까? 삐. 그는 더러운 손가락 검지와 엄지를 입속에 넣고 휘파람을 힘차게 불었다. 잠시 후 먼 거리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마리 검은 개가 나타나 이 거지에게 급히 달려왔다. 타타타타타타타. 펄쩍. 어이 그 이놈? 어디서 뭘 처먹은 것이냐? 이놈? 이렇게 내게 안기면 주인이 쓰러지지 않느냐? 한 마리 검은 개는 주인과 같은 덩치로 매우 큰 개였다. 주인을 보고 반가워 그런가. 꼬리를 매우 심하게 흔들었는데 이런. 개의 꼬리는 기계처럼 흔들어대었다. 호야, 뭐냐? 녀석, 입 주변에 잔뜩 무언가 묻혔군. 녀석아,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죽은 사람의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아주 그냥 잔치를 벌였군. 그래, 호야, 이제 우리는 거처로 돌아가야겠다.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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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르릉. 호야라는 개는 주인을 따라 천천히 걷는 걸음에 보조를 맞추어 걷다가 무언가 어떤 소리가 들렸는가? 개는 귀를 쫑긋하며 으르렁거렸다. 호야, 뭐냐? 그르릉. 검은 개는 한 곳을 집중하여 보았으며 거짓 또한 고개를 돌려 개가 응시하는 방향을 보았다. 이크! 철퍼덕. 귀신이냐? 그르릉. 호야! 귀신을 자극하지 마라. 귀신이 다른 곳으로 가도록 우리는 잠시 잠잠하자. 거지는 너무 놀라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으며 그의 두 눈은 휘둥그레 커졌고 또한 호야라는 본인의 검은 개를 손으로 잡고 붙들었다. 사실 이 거지는 어둑해진 전장에 흔적이 있는 공간에 시체가 즐비하였기 때문에 그는 심령이 크게 흔들렸고 짙은 두려움이 엄습했다. 허허, 거지의 두 눈에 죽어 있었던 한 신형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은 상태에서 무언가 뱉어내는 인물을 보고 있었다. 약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종전까지 전장을 누비며 시체를 뒤졌고 그는 이곳에 제국 군병과 연국 군노들의 시체가 즐비했다는 것을 이래전에 알았으며 이 호원평야에서 제국의 군막이 철수한 것이 불과 14일이 되지 않았으니 허허, 아무튼 시체들이 썩어가지 않는가. 거지의 입장으로 이곳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되지 않았다. 하! 저자는 정령 귀신인가? 거지의 눈에 들어온 인물은 이제 일어나 무언가 뱉어내는 것처럼 보였고 그는 비틀거리며 거지에게 걸어왔다. 힉? 도대체 저 녀석이 나한테 왜 다가온단 말인가? 그리고 내 다리는 무엇 때문에 후들거리지? 다리야, 진정해라 이놈아. 제길! 왜 나에게 저것이 다가온단 말인가? 이런? 호야? 안 된다?
거지의 검은 개는 거지의 손을 풀고 다가오는 자에게 달려들었는데 타타타타타타. 휘, 휙, 팍, 갱. 휘, 철퍼더. 허허, 날은 이미 어둑해졌지만 거지의 눈에 확실히 보인 개 호야는 정체불명의 존재에게 달려들었으나 그의 공격으로 무기력하게 나가 떨어졌다. 그리고 검은 개는 죽었는지 아니면 기절한 것인지 움직이지 않았다. 헉! 귀신이 분명하구나. 어? 나는 이제 어떻게 하랴? 천지신명이요. 도와주소서. 나를 도우소서. 거지는 매우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의 손에 보검이 들려 있었지만 일어나 싸우려 하지 못했다. 그냥 그의 다리는 풀려 있었고 손은 무기력하게 떨고 있었으며 급기야 그의 바지는 축축하게 젖어갔으니 처적, 처적, 처적. 그런데 거지에게 다가간 신형은 심하게 휘청였고 왠지 몸이 불편한지 걸음이 온전하지 못했다. 어두운 그림자 같은 신형은 가슴을 펴지 못한 채 움츠려 걸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왔다. 오히려 그의 비정상적인 걸음과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이 거지에 온 심령으로 더욱 큰 공포를 느끼게 되었으니 더는 다가오지 마시오. 처적, 처적, 처적. 멈추란 말이오. 멈춰. 거지는 본인 스스로 이제 죽었다 싶은 건가. 그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댔다. 그리고 그는 이제 졸도할 심정으로 다리와 손을 부들거렸다. 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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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물, 에헤? 물, 어라? 뭐라? 물을 주시오. 뭔 물? 물을 좀 주시오. 휘청, 휘청, 쿵. 이 자는 정령 사람이란 말인가? 거지 같은 인물은 한동안 쓰러진 자를 보았다. 잠시 후 제길! 도대체 이 야밤에! 그리고 곳곳에 죽은 자들만 있건만 살아있는 녀석을 보고 바지에 오줌을 싸버렸으니 천하의 이 동방동묘가 간이 콩알만 해줘서 제길 쪽팔려. 내 패거리에게 이 사실은 비밀로 해야겠다. 그나저나 이 녀석은 도대체 뭐야? 복장을 보니 딱 영국 군무 신분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다가 옷도 거의 찢어진 엉마 수준이군. 내 몰골도 형편없지만 녀석도 별로 신통치 못하군. 긍. 토닥, 토닥, 토닥. 그래, 호야. 너는 녀석에게 맞아 죽은 것은 아니었구나. 다행이다. 거지 같은 자에게 본인의 검은 개가 다가왔다. 개는 심한 타격을 받았는지 천천히 주인에게 다가왔으며 거지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래, 녀석이 나에게 도움을 청했으니 또한 산 사람을 이 죽음의 장소에 그냥 두고 갈 수 없구나. 내가 이 녀석을 메어갈 테니 너는 내 보찜을 메고 나를 따라와라. 거지는 자신의 보찜은 호야라는 개에게 묶어주었고 그는 허리를 숙여 넘어져 기절한 친구를 들어서 어깨에 메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걸어갔으며 그는 본인의 개와 함께 이 전장을 떠나 어두움으로 느릿느릿 사라져갔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무극담로 종신기 천마편 계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또한 구독, 좋아요는 본 작가의 지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